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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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플. 토크라는 것이 이제 돌아가게 하는데 평상시에 뭘 돌릴까? 뭘 돌릴까? 물체를 돌려요. 뭘 돌린다고요? 뭐냐 런치였나 뭐였냐. 그 제일 많이 돌리고 사는 게 문. 그렇죠. 손잡이. 문손잡이. 그래서 문손잡이가 여기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다. 야구바닥 아니라 문손잡이입니다. 자, 그러면 힘을 줘서 얘를 돌리게 할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돌리게 해봅시다. 그러면 저렇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디다 힘을 줄 거냐는 거죠? 어디다 힘 주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힘 주면 되죠. 네. 힘을 F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F1을 손잡이가 받아서 돌아가게 한다는 얘기죠. 별거 없어요. 근데 이때 변수가 되는 게 있어요. 변수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친구는 여기를 눌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문손잡이를 돌리기 위해서 똑같은 힘이 필요하진 않죠. 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아요? F1. 어디가? F1. F1이 덜이죠. 여기가 덜 들고 더 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때 돌리는 힘은 여기가 뭐냐면은 회전축이죠. 네. 여기가 뭐라고? 회전축. 그럼 회전축으로부터 힘까지의 거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모멘트 팔이라고 그래요. 모멘트. 모멘트 팔. 모멘트 팔. 그렇죠. arm. 아. arm. 아. 그래서 여기가 얼투고 얼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F1까지 있죠? 여기를 R1이라고 하면 R1. 그러면 뭐가 성립되냐면 FR이 서로 같은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같은 게 성립된다? FR. 그렇지. 그래서 이 돌림임은 토크라고 하지만 이건 뭐 영어로 그냥 일상적으로 불러주는 말이고 물리 시간에는 기호로 타우라고 써요. 다음. 그렇죠. 그리스어예요. 타우라고 쓰고 아. 타우는 FR. 타운은 F1. 타우는 FR. 타운은 F1. FR 이것이 돌림입니다. 타우는 뭐라고요? FR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돌림임을 위해서 F1, R1 맞아요? 네. 그 다음 F2랑 짝이 뭐예요? F2. F2 얼트죠? 네. 오케이? 그러면 요 관계에서 R이 커지면 F가 줄어드는 관계가 보여지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긴 쪽을 누르면은 쉽게 돌아간다. 오늘 뭐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요. 요거를 이제 일반식으로 표현할 때, 자 뭐로 표현할 때? 일반식. 그쵸? 일반식으로 표현할 때 지금 이게 그 모멘트 파라고 어때요? 수직이죠? 근데 수직이 아닐 때가 일반식이에요. 그래서 뭐가 수직이 아니냐면 힘이 수직이 아닐 때. 자, 이런 막대기로 있다고 하고요. 회전축이 어디냐면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힘을 어떻게 줄까? 이렇게 줄까? 이렇게? 연피스듬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모멘트 팔까지 모멘트 팔이 여기 힘 주는 데까지 여기가 R1이라고 치고 오케이? 그러면 뭐가 나타나? 힘의 분해가 나타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 그렇죠. 힘의 분해가 나타날 것 같죠? 네. 힘의 분해 어떻게 했습니까? 좌표축의 원점에 위치하고 머리에서 축으로 머리에서 뭐로? 축으로 그러면 이 힘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F라고 하면 이것이 뭡니까? F의 Y 성분이고요. 이것이 F의 X 성. X 성분이고요. 어디가 시타예요? 여기가 시타죠. 시타. 오케이? 네. 그러면 FY는 F sin 시타. F1이다. FX는 코사인 비타.
F 코사인 B다. 코사인 시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돌리게 하는 건지 보이지 않나요? 네. 누가 돌리게 하나요? F Y. FY. 그래서 자 타우의 일반식은요 F R 사인 시타. 사인 시타가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이게 일반식이에요. 뭐 별거 아니죠. 시타가 90도가 보통 나오니까 지금과 같이 수직으로 작용할 때는 사인 90도가 1이니까 FR이라고 한 것뿐이다. 네. 자 2번은요 돌림임의 이용. 2번은 뭐라고? 열림의 이용. 그렇죠. 돌림임의 이용을 할 거예요. 그 돌림임의 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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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지뢰, 지뢰. 지뢰와 축박기 이 두 개를 보겠습니다. 네. 지뢰는 뭐 이렇게 막대기 위에 받침대가 있고요. 받침대에 여기 물체, 질량 M인 물체가 있고 어디다 힘을 줘요? 끝에. 이쪽 끝에 끝에 누를까? 끝에 이렇게 누르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러면 자 받침점 이게 받침점이에요. 네. 받침점에서 그 질량 M인 물체가 있을 때 거리를 A라고 하고요. 여기 F에서부터 받침점까지 거리를 B.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돌림빔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회전축을 어디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보이는 이 받침점. 부분을 회전축으로 잡는다면 굉장히 심플하게 얘는 어느 쪽으로 돌려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 되죠.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회전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네. 근데 이제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무 요게 나무야. 오케이? 요거 이 막대기의 질량을 무시할 수 없죠. 네. 막대기의 질량 무시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돌림임의 평형식을 쓸 수 있지만 지금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막대의 무게를 표시해 주자. 어디다 표시해 주냐? 정가운데다가 M 막대 그렇죠. G. 오케이?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표시해 줘야지. 여기는 뭐야? M G죠? 이건 질량이니까. 네. 그러면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 몇 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네. 힘. 이것도 시계 방향 아닙니까? 이렇게 네. 돌리는 거 아닙니까? 네. 두 개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 한 개. 한 개죠. 걔네들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식을 쓰면 되죠. 네. 식은 뭐에 맞춰서? FR. 식은 뭐에 맞춰서? FR. 그러면 시계부터 쓸까요? 시계부터? 네. 시계 방향 FB. FB 정답. 뭐가 B. 그 다음 M. M 막 G. M 2분의 A 더하기 B. M 막 G. 아니네.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A. 자. 요거만 하면 되잖아. 아하. 이거 뭐야 이거? B 빼기 2분의 B A 플러스 B에서 못 빼면 돼. A. A 빼면 되는 거 아니나? 2분의 B 빼기 A. 그러면 2분의 B 빼기 A 2분의 B 빼기 A 맞나요? 예스. 예스. 이게 뭐로 돌리는 힘이야?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고 그렇다면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MG and A. MGA 정답 A. MGA 그러면 끝. 그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 같을 때 돌림힘의 평형. 와우. 오케이? 축은 어디 잡아도 상관없어요. 네. 이 회전축은 지금 여기 받침점이 고정이 아니라 회전축은 어느 쪽? 맨 왼쪽을 잡아도 상관이 없죠? 네. 맞아? 네. 그래서 회전축을 맨 왼쪽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갑시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회전축을 선생님 이번엔 여기 잡을게요. 오. 그러면 N막지 표시해줘야죠. N-G N막지. N-G 정 가운데 맞나요? 네. 맞죠? 아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힘을 하나 더 표시해주기 시작해야죠. 네. 지금 여기서는 표시 안 했는데 이 받침점 위에 바로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받침대가 막대를 미는 힘, 막대를 떠받치는 힘 표시 안 한 거죠? 네. 저희 지금은 이걸 표시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F라고 표시해도 좋고요. 지금은 선생님 N이라고 하겠습니다. N. 그러면 회전축을 지금 여기를 잡았기 때문에 시계를 돌리는 거 체크합시다. 시계. 맞아? 네. 그럼 이건 뭐야? 만식이. 반시계. 맞죠? 네. 반시계 맞죠? 네. 이렇게 반시계. 그러면 바로 식 들어갈까요? 시계부터 쓰겠습니다. F. B.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이 거리 아니에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인정? Yes. 인정? Yes. 그 다음 N막 G. G. N막 G 2분의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A 더하기 B. A. 뭘 또 뺍니까? A. 이거 뺄 필요 없잖아. 여기가 회전축이야. 오케이. 정신 차려. 여기가 회전축. 회전축. 알았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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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A. 그렇지. 여기 A잖아 지금. 요거 A 맞아? N, 똑같은 A.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B고 그래서 N 뭐라고요? A. 그럼 식이 달라 보이는데 이 식을 우리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게 뭐를 이용해야 돼? 힘의 평형을 하나 이용해야죠. 네. 힘의 평형.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 힘?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어떻다? 같다. 위로 작용하는 힘과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어떻다? 맞다. 그렇지. 그럼 이 상황에서 아래부터 쓸까? 아래 뭐 있어? mg, MG. n막 g, M 막 G. f는 는 N. mg, n막 g, f는 n.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의 평형식까지 생각을 해서 지뢰를 해결할 수 있다. 네. 바퀴다 자, 축바퀴는요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한 곳에 맞물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작은 바퀴에 물체 같은 것이 매달려 있고 큰 바퀴가 돌아가면서 작은 바퀴를 같이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요 바퀴에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고 우리는 요 큰 바퀴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회전하는 돌림힘에 대해서 요 스몰 m인 이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맞나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쪽에서 정면에서 바라본 그림을 다시 그려보아요. 작은 바퀴와 큰 바퀴. 오케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매달려져 있다? 무언가. 작은 물체 M이 매달려 있고 M. 여기서 힘을 F로 준다. F로 준다. 그럼 이거 뭐하고 똑같아? G하고 똑같네. 왜냐면은 이렇게 거봐. 그거 봅니다. 자, 이렇게 그면요 가운데 회전축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 회전축에 받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네. 매달려 있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작은 원의 반지름을 small r, R. 큰 원의 반지름을 large r 이라고 한다면 mg는 MG. 이쪽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마시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요. f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니
이것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식이 간단하게 떨어지겠죠? 네. F 라지 어른 mg 스몰 r이다. 이렇게. 그래서 F 라지 R과 mg 스몰 R에 대해서 돌림임의 평형이 성립이 되는 거다. 그러니 라지 R을 크게 하면 mg를 들어올릴 때 있어서 작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축박이는 자 평형과 안정성에서 지금 돌림의 이용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FP하고 FQ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금 막대기의 질량은 4kg이고요. 자, 두 군데 받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kg의 물체가 Q점에서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된 상태에서 얘네들은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와.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네. 그러면 포커스 잡아주세요. 포커스 뭐 지금 요 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다 체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 보입니까? 네. 네 개의 힘이 보입니까? 네. 네. 나는 보입니다. 여기. 피를 위쪽으로 떠주는 그렇죠. P점을 떠받치는 힘. FP라고 할까요? 것. 네. FP다. P, 그 다음에 이쪽에도 Q점. Q점 떠받치는 힘 있죠? FQ. FQ. 좋습니다. 그 다음, 야, 4kg이잖아, 얘들아. 막대 4kg이니까 중요. 막대. 정 가운데, 그쵸? 이게 네. 지금 8m짜리니까 4m 지점에 4kg이니까 중력가 속도를 지금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문제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선생님이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10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40N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보이십니까? 네. 2kg 물체가 누르는 힘 생기죠? 20N. 20N. 그래서 지금 힘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힘만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힘이 체크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축을 잡아주세요. 이 상태로 이제 힘의 평형식이 하나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죠? 요 힘을 더하면 요 힘이 된다는 평형식은 나오긴 하지만 이제 돌림힘의 평형식을 위해서 축을 잡아주는데 축은 어딜 잡아요? 아무거나. 아무데나 잡아요. 아무데나. 여기 잡을까요? 네. 여기 맨 끝을 잡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시계, 반시계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그렇죠? 그래서 맨 왼쪽을 잡을 때 유리한 점 그거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잡으면 이 축 위에 있는 힘이 없으니까 힘을 다 생략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어때? P는 돌림힘에 참여를 못하는 거겠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힘의 평형식부터 적도록 하죠. 힘의 평형식. FP. 힘의 평형식은 FP, FQ. FQ는 40 더하기 20, 60. 이렇게 체크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돌림힘. 돌림힘은 자 시계부터 쓰겠습니다. 시계 방향부터. 시계 방향. 뭐부터 쓸까요? 40부터 쓸까요? 네, 40N은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4m. 정 가운데죠? 이런 데를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데를 뭐라고? 무게중심. 무게중심 정 가운데. 그 다음에 20N 할까요? 네. 20N은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 6m. 6m.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FP. FP 곱하기 1. 곱하기 1인가? 1? 네. 예, 정답. FQ는 곱하기 곱하기 5. 5. 끝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룰 때 우리가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고요. 이 역학적 평형이 이제 깨지게 되면 뭔가 이제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자
우리의 뛰어난 계산 실력으로 빨리 해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160 이거는 120 120, 160, 280이죠? 네 280이면은 280에서 60 빼면 220 220, 220 그러면은 뺐잖아요, 그쵸? 뺐으면은 55 나오죠? 네. 200 얼마였죠 아까? 220 220을 몇으로 나누면 돼? 4. 4로 나누면 되지? 55 오케이, 누가 55예요? FQ Q. FQ가 55라고요? 3번은 평형 상태입니다. 평형 상태는 두 가지 힘, 그냥 힘하고 돌림 힘,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은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짝만 맞춰주는 거죠. 근데 힘의 평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돌림 힘의 평형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물체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F의 힘을 주고 왼쪽으로 이렇게 F의 힘을 준다면 이것은 평형이 맞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위아래는 없다고 치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게 같다라고 하면 평형 조건에 맞습니다만 물체가 가만히 있질 않겠죠. 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평형 상태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돌림 힘의 평형도 중요하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태가 만족돼야지 역학적 평형 상태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가 일치하지 않았다? 위에 거는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았다. 힘이 작용하는 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난다? 돌림이 그렇죠. 돌림힘이 나타나서 회전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질문을 하나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 어떤 물체가 힘의 평형을 만족하는데 돌림힘의 평형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식의 문제거나 힘의 평형 상태와 돌림힘의 평형 상태가 유지될 때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R자 힘이 0입니다. 다시 뭐가 0이다? R자 힘이 0이다. 그 다음에 돌림 힘의 합이 0이 아니다. 이때 무게중심의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이야? 이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상태의 회전 운동을 할 것이냐? 회전수가 일정하니 회전수가 일정하지 않니?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R자 힘이 0이고 돌림 힘의 합이 0이 아니면 바로 저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선생님이 이제 아까 그린 그림이 요 예시가 되겠죠? 맞아요? 요 예시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겠고 얘가 이렇게 돌 때 무게중심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그쵸? 그래서 정지가 가능하고요. 또 얘가 움직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움직이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속도도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회전 운동 어때요? 일정합니까? 변합니까? 1점.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요거. 회전 운동은 회전수가 일정할 수가 없어요. 회전수가 변해야 돼요. 왜냐면 회전수가 일정한 운동은 뭐야? 등속 원운동이죠. 네. 등속 원운동은 이 운동 쪽으로 힘이 없고 운동에 수직하게 힘이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 원판이 있는데
자, 무슨 판? 원판. 그럼 무게중심은 당연히 이 가운데 있을 테고, 한 친구가 여기 힘을 이쪽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전자맨인가요? 김혜셀입니다. 자, 이쪽으로 또 김혜셀 친구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조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상의 선 위에 힘을 주고 있으니 이 상태면 어때요? 힘의 평형은 존재하는데 돌림이 평형 아니죠? 왜냐면 이거 시계로 돌리고 이것도 시계로 돌리는 거니까. 네. 그러면 계속 이쪽에 올 때마다 우리 SL이가 이쪽으로 계속 힘을 주고 원이가 이쪽으로 계속 힘을 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돌아. 계속 도는데 점점 빨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빨라지겠습니까? 빨라지겠습니다. 점점 빨라지겠죠. 이건 일정하게 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전수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등속 원운동 하려면 우리가 지금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등속 원운동 하려면 어느 쪽으로만? 이 원운동의 중심 쪽으로만 힘이 가해져야 돼요. 이 운동 라인 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회전수가 변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힘의 평형은 자, 플러스 X방향의 힘과 마이너스 X방향의 힘이 같을 때 플러스 Y와 마이너스 Y방향의 힘이 같을 때 힘의 평형이라고 하고요. 돌림힘의 평형은 시계 방향의 돌림힘 합이죠? 합과 뭐가 같을 때?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의 합이 같을 때 뭐의 평형이다? 돌림힘의 평형이다. 오케이? 그리고 알짜 힘이 0이면 무게중심은 무조건 정지나 등속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돌림힘과 크게 상관이 없지만 돌림힘의 합이 0이 아니라는 것은 회전 운동을 하되 회전수가 변하는 이런 상황이다. 회전수가 일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림힘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잘 있어요? 자, 그거는 뭐 등속 원운동 가서 얘기하고요. 그러면 자, 우리 마지막 내용이 뭐냐? 마지막 내용이 구조물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4번 구조물의 안정성.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조물이 안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게중심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겠죠. 무게중심이 높으면 뭔가 불안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무게중심은 우리가 물리학 2에서는 무게중심을 뭐 구하진 않아요. 그냥 대략 어디에 있지 뭐 이 정도인데 이렇게 대칭인 물체는 그냥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대칭이 아니야. 그러면 어느 쪽에? 약간 오른쪽에. 그렇죠? 잘했습니다. 요거는 정 가운데에 무게중심이 존재할 것이고 요거는 이 지금 정 가운데에서 좀 벗어나야죠. 왜냐하면 이쪽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큰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벗어날 것이다. 얼만큼 벗어나는지는 우리가 지금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칭 구조인지 아니면 비대칭 구조인지에 따라서 대략 어디에 있는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게중심이 왜 낮은 게 좋냐? 구조물의 안정성에서 무게중심이 낮은 게 좋은 이유는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해 보죠. 자,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다. 조금 길게. 테트리스 알아요? 네. 오, 테트리스를 알아? 그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하던 게임인데? 모양 맞춰서 한개 맞추면 짜장면. 맞아요. 모양 맞춰서 내려오는 테트리스 게임 하는 건데 지금 어느 게 더 안정돼 보이냐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더 안정돼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무게중심 먼저 체크합니다. 무게중심은 자 지금 정 가운데에서
좀 내려와야 되겠죠. 아래쪽에 무거우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무게중심이 당연히 조금 위쪽에 요게 이제 무게중심이 있다고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들어요. 이걸 들어. 들으면 받침면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받침면이거든요. 받침면 체크해 주셔야 돼요. 무게중심이 받침면을 벗어나면은 다시 안 돌아오는데 이 무게중심이 받침면 위에 있으면 얘를 살짝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얘를 이렇게 들으려고요. 그럼 무게중심이 받침면 벗어났나요? 안 벗어났나요? 안 벗어났죠? 그래서 놓으면 다시 놓으면 어떻게 돼? 다시 돌아가. 무슨 역이 생겨? 복원역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받침면이 어때요? 작아요. 작죠? 그쵸? 그럼 이거 기울여. 이걸 기울여. 이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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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울여. 네. 기울여.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요. 야 이거 벗어났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복원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가 좀 안정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게중심이 내려가죠. 그다음 받침면이 넓죠. 그러니 잘 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은 낮고 받침면 어떻게? 넓게. 오뚜기 알아요? 오뚜기가 뭡니까? 넘어지면 다시 올라가. 그렇죠. 넘어지면 다시 올라오는 거죠. 네, 뭐 3분 카레도 맞죠. 네, 오뚜기. 오뚜기 맞는데 그 오뚜기 말고 진짜 오뚜기. 그 오뚜기 가짜 오뚜기인가? 자, 아무튼 오뚜기도 무게중심 어디에 있어요? 엄청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받침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가 됐으니 무게중심이 받침면 벗어나지 않으면 무슨 역이 생긴다? 복원력. 복원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받침대를 벗어나지 않는 복원력 때문에 얘가 안정된 형태입니다. 여기까지.